리더는 직관으로 성공의 기회를 포착한다. 이 책을 출간하고 25년간 사람들이 21가지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그중에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직관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법칙을 이야기하면 타고나는 리더는 즉시 이해했고 노력해서 리더가 된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알아들었다. 하지만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리더가 상으로 바라보는 방식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 리더는 리더십 관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리더는 그 문제의 원인이 리더십의 부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현금 흐름의 문제점을 발견할 때 리더는 좋지 못한 리더십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낸다. 투자자들이 지난 분기의 성공적인 실적을 축하할 때 리더는 훌륭한 리더십 의사결정 덕분에 그런 실적이 가능했음을 이미 알고 있다. 리더는 뛰어난 리더십 관점 또는 필터를 통해 사물을 바라보고 리더십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조직과 팀과 성과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 관점은 그의 내면에서 리더십 직관으로 발전해서 그가 수행하는 모든 일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 능력은 그의 정체성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는다. 리더가 정확한 직관을 개발하고 충실히 따른다면 리더십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다. 직감의 목표는 성공이다. 2010년 제이미 칸 리만은 끝으로 거대하던 TV 홈쇼핑 채널 QVC에 처음으로 출연할 날을 한 주 없던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했다. 이 기회를 주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여기에 그녀의 모든 것이 달려있었다. 이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는 10분 동안에 운영하는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예정이었다. 칸 리만은 2008년 화장품 회사인 잇 코스메틱스를 설립했다. 회사를 창업한 계기는 그녀 자신이 주 사업이라는 피부염으로 생겨난 얼굴의 붉은 반점들을 가려줄 화장품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칸 리만은 피부과 전문의들의 도움을 얻어 반점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은 제품을 직접 개발했다. 그녀는 이 제품이 모든 여성에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사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코스메틱스의 제품을 찾는 고객은 아무도 없었다. 2년 동안의 소매업체들의 문을 들였지만 제품을 판매해보겠다는 업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QVC가 칸 리만에게 방송 출연을 허락했을 때 그녀와 남편 파울러는 주머니를 남김없이 털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다. 그리고 그 돈을 큰 실로 6천 세트를 만들어서 QVC로 배달시켰다. 만일 방송에서 이것을 다 벌지 못하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칸 리만은 조언을 받기로 결정했고 젊고 아름다운 모델을 시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만은 피부에 문제가 있는 일반 여성을 준훈련시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QVC에서들이 앉아 이 결정을 두고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직관을 따르기로 했다. 그 시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해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여성이 아름답다고 느낄 자격이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바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방송이 시작되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칸 리만을 얼굴 보고 전 반점으로 가득한 자신의 민낯을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공개하고 화장품으로 반점들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피부 톤이나 피부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이 시작되고 3분이 채 되지 않아서 준비한 6천 세트가 모두 팔려나갔다. 구매자의 목록에 오른 고객도 3,000명이 넘었다. 방송이 끝났을 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그녀를 끌어안고 외쳤다. 우리는 벗어나지 않을 거야. 칸 리만은 그녀의 책 빌브라이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문가들의 말이나 의견이 내 직감과 일치하지 않을 때 가장 안전하고 설련한 방법은 그들의 경험이나 실적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에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당신이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비전을 내놓아도 전문가들은 당신의 성공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직접 뭔가를 만들거나 쌓아올린 경험은 별로 없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험해보지 않았던 성공은 상상하지 못한다. 이후에 칸 리만은 QVC에 1,000회 이상 출연했으며 이 코스메스는 이 홈쇼핑 채널에서 가장 큰 뷰티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얼마 지나서 이 코스메틱은 얼마타와
세포라를 비롯해서 유명 소매 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입점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로레알이 이 코스메스를 12억 달러에 인수했다. 칸리마의 리더십 직관은 로레알과의 인수 협상 과정에도 빛을 발했다. 로레알이 그녀에게 접근한 시점에서 다른 연예 구매 희망자들도 이 코스메틱을 인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로레알이 처음 인수 조건을 제시했을 때 칸리만의 직관에 따라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 조건은 기대했던 수준 이상이었지만 그녀는 회사의 진정한 가치에 의해서 로레알의 제안가가 적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칸리만의 기업의 시에 처음 출연하기 직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던 상황을 돌이켜봤다. 모든 것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직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또 다른 기회에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리더는 데이터에 매몰되지 않는다. 직관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가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관은 꼭 경험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미 국무부 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은 많은 리더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모든 의문점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파월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40~60% 정도만 손에 넣었을 때 결정을 내렸고 부족한 부분은 자신의 경험을 사용해서 메웠다. 사실뿐 아니라 리더십 직관의 근거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 직관의 법칙, 리더의 직관을 적절하게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리더가 직관을 이루어야 할 5가지 직관을 갖춘 리더는 모든 것을 리더십 관점에 따라 판단한다. 선천적으로 리더십 역량을 타고난 사람들은 리더십 직관이 매우 뛰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능력을 개발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직관은 2가지 원천에서 나온다. 바로 배워서 익힌 기술과 타고난 능력이다. 리더십 직관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직관이며 리더가 보통 사람들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리더십의 문제를 단숨에 깨뜨려보는 힘이다. 나는 리더십 직관이 다음 5가지를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리더를 읽는 사람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리더는 상황을 읽는다. 리더는 남들은 소홀히 여기는 세부 사항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리더십 역동성의 주파수를 맞춘다. 많은 리더는 이를 일으켜서 조직에서 멀어지는 일의 냄새를 맡는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리더는 사람들의 태도를 읽어내고 팀 구성원들이 얼마나 잘 화합하고 협력하는지 측정하는 능력이 있다. 또 언제 일이 잘 돌아가는지, 언제 조청거리는지, 언제 진행이 중단되는지 판단해낸다. 리더는 굳이 통계 자료를 들여다보거나 보고서를 읽거나 대차의 조표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자료들을 손에 넣기 전에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직관의 법칙 때문이다. 앞서 항해의 법칙에서 얘기했듯이 리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일찍 내다본다. 큰 그림 뒤에 미래를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모든 것을 일찍이 감지한다. 제이미 큰 리마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녀는 여성 소비자들이 젊고 아름다운 모델보다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화장품과 피부 관리 제품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녀는 거실에 앉아 이 코스메틱을 설립하고 10년도 되기 전에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키워서 성공적으로 매각할 수 있었다. 그녀의 직관은 매우 정확했다. 이 코스메틱스는 로레알이 인수된 뒤에 2년 만에 거의 2배로 매출이 늘었다. 칸리만은 상황을 읽고 직관을 따랐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옳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리더는 트렌드를 읽는다. 대부분 구성원들은 눈앞의 일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진행적인 과학과 프로젝트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 물론 당연한 일이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은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난다. 리더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한번 물러나 조직이 과거에 걸어온 길뿐 아니라 앞으로 향할 곳을 짚어내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데이터나 자료를 분석해서 답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뛰어난 리더는 먼저 상황을 감지하고 나중에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찾아낸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조만간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기회가 찾아올지 직감을 한다. 리더는 자원을 잃는다. 리더와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원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성실한 사람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 하지만 리더가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는 자원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한다.
리더는 모든 것을 리더십 관점에서 바라본다. 성공한 리더는 주어진 자산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직의 이익을 도모한다. 리더는 사람을 이룬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어느 방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당신의 편이고 누가 당신의 편이었는지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정치가로서 자격이 없다. 아마도 리더가 전제할 가장 중요한 직관적인 능력을 꼽으라면 아마도 사람을 잃는 기술일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에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못하면 리더십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지 못하면 그들을 진정으로 이끈다고 할 수가 없다. 리더는 자기 자신을 잃는다. 훌륭한 일은 자기 자신을 잃고처한다. 시인 제임스 로웰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한 채의 거짓 없이 진실한 자세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리더십에 따라서 상승하거나 추락한다. 사실 좋은 리더가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보다 나쁜 리더가 조직에 손해를 끼치기가 더 쉽다. 직관을 개발하기 위한 4가지 질문은 나도 우리 조직에서 그런 역동성을 읽어내고 싶지만 나는 상으로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비록 리더십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 해도 리더십 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리더십 직관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직관이다. 타고난 리더십 재능이 부족한 사람은 더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경험을 쌓음으로써 그 차이를 메울 수가 있다. 기술을 경험하는 직관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래전에 이 저지를 설명하기에 딱 맞는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미식 축구팀을 이끌던 레리 스미스 감독은 큰 시험을 앞둔 상대에서 나를 초청해서 선수들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고 강연 당일에 감독의 배려로 팀의 작전실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방 안에는 사방의 벽을 가득 채운 칠판의 경기 중에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상황, 공격에서 전진한 거리, 공격 지점 등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오랜 경험과 직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각각의 상황에서 성공시킬 수 있는 작전 계획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코치들은 선수들이 사전에 모든 작전을 철저히 숙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발휘했다. 그래야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작전들을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팀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조언인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면 너무 늦다. 라는 UCLA 농구팀 감독 존 우드의 말을 현실에 생생하게 적용한 사례였다.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직관을 활용할 때 가장 먼저 내 느낌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슬픈지 화가 났는지 내 자신,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직감의 기회를 기울이지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 직감을 테스트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에 대한 정리하는 단계. 나의 사고와 지식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되는가? 만일 이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뭔가? 마지막 질문을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설명한 3가지 질문에 대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인간은 각자 지능을 타고난 분야에서 직관을 발휘한다. 만일 타고난 리더십 지능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느낌의 20% 정도만 의지하고 80%를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의지하는 편이 좋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관한 질문이다. 4번째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저 3번째 질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는 느낌, 지식, 생각 등을 먼저 검토한 뒤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 이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기 위해 내가 직접 겪은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201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한 정치 그룹이 내게 접근해서 소수 정당 후보자로 선거에 출마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나는 놀랐지만은 한편으로 마음이 끌리기도 했다. 2주 정도 그 제안을 두고 고민했다. 곰곰이 생각하며 내가 느꼈던 말을 정리하면 이렇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워싱턴의 정기에 실망스러운 마음이 컸다. 다른 유권자 중에서도 워싱턴 정계나 후보자들에 대해서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위기에 처한 애플, 지난 50년 동안 리더십 직관에 관련해서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애플의 이야기일 것이다. 애플은 1970년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부모님 집 차고에서 설립했다. 그들은 창업 4년 만에 회사를 상장하고
공모가 $22로 460만 주를 판매했다. 40명 남짓한 직원과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100만 장자가 되었다. 이후에 애플의 성공과 주식가치 그리고 고객을 사로잡는 능력은 극심한 부침을 겪었다. 설립자 스티브 잡스는 1995년 애플에서 쫓겨났고 애플은 과거 미국 컴퓨터 시장의 14.6%를 점유하던 영광의 시절로 돌아가지 못했다. 1997년 되면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3.5%까지 떨어졌다. 결국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이 필요해진 애플은 그를 다시 회사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다. 스티브 잡스의 직관으로 재기에 성공하다. 잡스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검토하고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리더를 맡고지 않으면 개선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던 그는 두 사람을 제외한 이사회 임원들을 즉시 내보내고 새로운 이사를 영입했으며 최고 경영진도 교체했다. 그리고 함께 일하던 광고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업체 세 곳의 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잡스는 회사의 사업적인 초점도 재정비했다. 그는 애플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애플만의 개성을 살려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분야에 집중하기를 원했다. 우리는 신제품 개발 계획을 검토한 뒤에 70%가 넘는 개발 프로젝트를 모두 취소하고 30%의 핵심 프로젝트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컴퓨터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계획을 추가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컴퓨터 제조업체가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를 제작하는 사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잡스는 직관을 따라서 소비자들이 음악을 듣는 기존의 방식을 뒤엎어 새롭게 창조하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아이팟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잡스가 자신의 시간 전부를 여기에 쏟았다는 사실이다. 잡스는 왜 그랬을까? 리더의 직관을 통해서 아이팟이 회사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 잡스는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한층 커다란 디지털 혁명을 일으켰다. 아이폰은 PDA나 MP3 플레이어와 비슷한 제품인 아이팟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놓았다. 2011년 잡스는 불행히도 암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놀라운 성장의 궤도로 올라오고 있었고 2010년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업의 자리에 올랐고 그 뒤로 5년간 계속 자리를 지켰다. 회사는 잡스의 사망 이후에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는데 2015년에는 애플 스마트워치를 출시했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판매되는 스마트워치의 절반을 팔아치웠다.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이야기는 리더십이 과학보다 예술에 가깝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리더십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적용하는 방법은 리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에 리더에게 직관이 필요한 것이다. 직관이 없거나 부족한 리더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문제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리더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다. 만일 장기간에 걸쳐서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경쟁자들보다 앞서가고 싶다면 미래를 예측하고 큰 그림을 노출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 리더십은 과학보다도 예술에 가깝다. 직관법칙 실천 매뉴얼. 자신의 직관을 신뢰한 적이 있는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신의 직관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무엇을 느끼나?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생각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처음 세 가지 질문에 답은 타고난 직관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사람을 읽는 것이다. 당신은 사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난가?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들이 마음이 상했거나 행복하거나 혼란스럽거나 화가 난 것을 느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는가? 만일 이 능력에서 부족함이 보인다면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읽고 더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